특수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파충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 2회 때 지금 2회인데요. 코리아 2017 랩탈 쇼라는 것을 합니다. 이번 달 7월 29일에 30일 날 강남구 도산대로 24길 29 모스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하는데, 작년에 1회 때도 굉장히 작년 1회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셨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도 여기 부스를 차리고 오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직접 이제 상담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곳에서는 치료를 할 수는 없죠. 왜냐면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한번 참여해 보시는 분도 있어요.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시작해. 안녕하세요. 아크리스동물병원 원장 박천식입니다. 요즘에 펫닥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요즘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질문에 답변 드리기 너무 좀 글쓰기가 너무 짧아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질문 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니엘이라는 분이 고슴도치 먹이 조절은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고슴도치는 평균 체중이 700에서 900g 정도 나갑니다. 근데 먹이양 조절이라는 건 사실상 그 사람들처럼 정확히 구분되기는 어려운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700~800g보다도 많이 나가서 얘가 비만해 보인다 할 때는 먹이시는 양을 줄여주는 방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운동량이 많다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경우라면 먹이양을 늘려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활동량, 그 다음에 집의 크기,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밥을 한 끼 먹는데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누워만 있고 그러면 살이 계속 찌겠죠. 그런데 하루 2~3끼 먹으면 운동을 많이 한다. 그럼 살이 안 찌겠죠. 적게 찌겠죠. 그래서 그런 개체에 따라서 양을 조절해 주셔야 되고, 항상 작은 체중계를 가지시고 애기 체중을 재고 이런 거를 해주셔야지 먹이 조절을 집에서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고슴도치는 비만하게 되면 900g에서 1kg 가게 되면 잘 생기는 병이 있는데, 관절의 질환,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다리가 얇잖아요. 그래서 관절의 질환과 비만성 당뇨병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애기들을 건강하게 키우시려면 그렇게 체중 조절을 항상 체중을 체크해가면서 해주셔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소형 체중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마트 같은 데 가셔도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가격도 굉장히 싼데, 체중계를 누르고 애기가 여기 안에 들어가면 잘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을 수 있어서 체중 재는데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물론 평평한 이렇게 사각으로 된 이렇게 홈이 없는 그런 체중계도 있거든요. 그런 체중계를 이용하셔서 체중을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닉네임 윤다라는 분이 주셨는데요. 햄스터 2마리를 키우시는데 한 마리가 배 쪽에 혹이 나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햄스터는 종양이나 농양이 잘 생기는 애들인데, 배 쪽에 있는 게 농양인지 종양인지 아니면 또 치선이 있는 종류가 있거든요. 치선이 염증이 생겨서 그런 건지는 검진을 받아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글만 주시면 제가 알아볼 수는 없고요. 질문을 주실 때는 어떤 점을 해주시면 더 좋냐면, 얘가 나이가 몇 살이고, 그 다음에 종류는 어떤 종류고, 몸무게는 어떻고, 그리고 그런 사진까지 같이 첨부된다면 약간 설명드리기 좋지만,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은 상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거든요. 배 부분에, 이건 지금 배는 아니고 엉덩이 부분인데, 배 부분에 이렇게 혹이 생겨서 이제 있는 경우거든요. 이거는 이제 수의사들이 검사하는 FNA라는 방법을 통해서 염색을 해서 이렇게 호중구라든가 세균이 많이 나오면 세균성 농양이다 이렇게 검진을 하는 거고요. 배에 이런 농양이나 종양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게 농양인지 종양인지, 여기에 있는 건지, 아니면 배 가운데 이렇게 취선이 있는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염증이 생겨서 덩어리가 이렇게 지면서 딱딱해진 건지, 이런 것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과 약을 먹어야 될지 수술해야 될지 또 정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닉네임 송병준 씨께서 질문을 주신 건데, 혹시 에그바인딩에 대한 수술도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에그바인딩은 참 어려운 단어인데 잘 아시네요. 에그바인딩은 쉽게 설명드리면, 알을 뱉는데, 파충류는 알을 낳거든요. 물론 이제 알을 낳지 않고 성체를 낳는 애들도 있지만, 알을 낳는 파충류 종류가 있는데, 알을 한 개씩 낳는 도마뱀도 있고, 도마뱀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구아나 같이 막 수십 개씩 낳는 애들도 있고, 거북이처럼 도 많이 낳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상적으로 낳아야 되는데 낳지 않고 배 안에 이렇게 있는 경우 수술을 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당연히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는 마취가 가능한지 혈액 검사를 먼저 해봐서 문제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렇게 알이 뱃속에, 이쪽 볼까?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렇게 배에 알이 뱉는지 봐야 되는데, 이 이구아나의 경우에는 알 난각, 즉 알 껍질, 우리 계란 먹을 때 흰색 껍질 같은 게 없고 노란 자만 이렇게 생겨 있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좀 더 낳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해서 알이 가득 차 있었죠. 이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배 안에서 자꾸 저게 많은 용적을 차지하면서 식욕도 떨어지고 점점 나빠지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검사 다 마친 다음에 수술 준비해서 마취 준비하고 다 수술 이렇게 해서 알을 다 꺼내내고 다시 알이 안 생기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꺼내내거나 아니면 한 개 벤 애들도 따로 그걸 갖다가 낳지 못하면 수술을 해서 제거해주는 경우 수술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 제왕절개랑 비슷한 거죠. 다음 질문은 닉네임 뿌코씨. 이게 제가 발음하기 어렵네요. 어떤 질문이냐면, 햄스터를 키우시는데 눈 한쪽이 빨개졌는데 무슨 병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게 안구 안에 우리가 이렇게 눈동자가 빨개진 건지, 눈꺼풀 위에 아래 상안검 하안검이라고 하는데 이 눈꺼풀이 빨개진 건지, 아니면 또 눈꺼풀 아닌 안구에 충혈이 생긴 건지, 각막이 깎여나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물론 알러지가 생겨도 눈꺼풀이 붓거나 이러는데, 이런 경우는 한쪽만 붓는 게 아니라 양쪽이 문제가 생기겠죠. 호흡기 질환이 생겨도 또 전신적인 질환이 있어도 양쪽 눈에 눈곱이 끼거나 붉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전신적 질환이고요. 햄스터나 이 래트, 마우스 이런 애들은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이러면 붉은색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을 보고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 안구나 안검에, 그러니까 눈이나 눈동자나 눈꺼풀에 질병이 있는지는 역시 사진이 없어서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음 질문은 닉네임이 이응이응, 우라고 읽어야 되는지 이응이응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집 토끼가 눈만 돌아갔는데 이가 아픈 걸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눈이 돌아갔다고 하셨는데, 눈이 어떻게 돌아간 건지 제가 이해가 되지가 않거든요. 눈이 떨려서 이렇게 좌우로 막 떨리는 질환도 있고, 이렇게 떨리는 질환도 있고, 안구 딩탕이라고 하는데 그런 질병이 있는 건지, 가만히 목은 정상인데 눈만 돌아갔다고 하면 거기에 다른 어떤 압력을 줘서 치아 질환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목이 돌아갔다고 하는 사경이 증상이 생기면 눈이 또 돌아가지니까 그런 건지, 이런 거는 좀 자세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잘 쓰고, 목 위치도 정상인데 눈이 그렇게 보여서 어느 정도 돌아간 것 같다, 그렇게 질문 주시면 얘기하는데 제가 답변 드리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건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다음 질문은 닉네임 초코딸기님, 고슴도치 건강검진도 해주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고슴도치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셔야 될 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고슴도치가 다른 애들보다 종양성 질환도 많고 구강질환이 굉장히 많아서, 물론 강아지, 고양이처럼 그냥 입술을 이렇게 올려서 검사할 수는 없죠. 왜냐면 또 말아버리니까. 그래서 간단히 흡입 마취를 해서 산소를 쬐주다가 흡입 마취해서 이제 다른 구강 검사라든가 청진이라든가 다른 피부에 이상이 없다든가 촉진을 해서 배 안에 종양은 없는지, 그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가볍게 찍고 나올 수도 있고 혈액 검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건강검진을 전체적으로 어떤 것까지 하실지는 정하셔서 오시면 정확히 애기 건강 상태를 파악하실 수 있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스케일링을 해주시는 게 아기를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강에 문제가 생겨서 못 먹고 나중에 많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요거는 그렇게 정확히 답변 드릴 수 있네요. 다음 질문은 닉네임 태태씨가 해주셨는데요. 돌봐주시는 고슴도치가 녹변도 보고 밥도 잘 먹다가 잘 안 먹고 포치 하나만 내고 귀신 같은 소리를 내고 코를 잡고 낼름낼름 거려서 감기에 걸린 건가 물어보셨는데요. 고슴도치가 잘 안 먹는다는 거는 일단 어디가 아프다는 거죠. 우리도 보면 식욕이 없거나 이러면 사람도 어디가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녹변을 본다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얘들이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에 걸려서 그럴 수도 있고 간질환, 신장질환, 종양질환 어디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만 해도 녹변을 봅니다. 소리 내는 것 같은 경우는 고슴도치를 많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 수 있거든요. 고슴도치가 이런 소리 내는 거는 꼭 우리가 코감기 걸렸는지 아닌지 정상적으로 많이 키워보신 분이 아니라면 이게 코감기 걸린 건가? 아픈 건가? 아닌 건가? 이렇게 많이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콧물이 많이 튀기면서 그러면 감기에 걸린 건데 그렇지 않고 그렇다면 다른데 어디가 불편한 건지 이런 거를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도마뱀인데요. 송민기 씨가 질문을 주셨네요. 도마뱀이 레오파드 개코인데 눈병이 굉장히 심하고 탈피 껍질 때문에 항문도 막히고 입에 고름같이 딱딱한 게 있는데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눈병이 파충류를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환경에 잘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온도, 그 파충류에 맞는 온도나 습도, 그리고 탈피가 잘 안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탈피할 때 탈피도 부분 탈피하는 애들이 있고 전신 탈피하는 애들이 있는데 레오파드 개코는 부분 탈피하는 애들이거든요. 팔 빠지고 팔털을 이렇게 탈피하고 코, 눈 이렇게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탈피를 제대로 못하는 환경이 되는 이유는 너무 건조하다든가 아니면 비빌 때가 좀 나무와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비빌 데가 없다든가 그다음에 건강 상태가 안 좋다든가 이러면 그렇게 탈피를 못하는 거거든요. 항문 같은 경우가 이제 탈피 때문에 잘 안 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간단히 이제 병원에 오시면 제거해 줄 수가 있는데 눈 같은 데 하는 거는 정말 제거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집에서 하다가는 안구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입에 고름같이 생겼다고 하는 거는 입 안에 세균이나 곰팡이 다른 원인균이 생겨서 이빨이라든가 턱뼈 이런 데 염증이 생긴 거라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약물 처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되게 다른데 파충류 같은 경우는 약물 처치를 갖다가 길게 강아지처럼 하지 잘 않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 원인 배양 검사하고 이런 것부터 해봐야지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은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떤 치료를 받냐에 따라 달라져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서 질문을 주신 것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조금 더 상세하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